안녕하세요, 일승호떡입니다. 오늘은 일본 포코피아 유저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포켓몬센터 입구 꾸미기를 해보았습니다. 만드는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구경해보시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한번 꾸며보세요. 우선 포켓몬센터로 가는 길에 양쪽 벽을 안쪽으로 넓혀주겠습니다. 왼쪽 공간은 안쪽으로 4칸, 오른쪽 공간은 안쪽으로 5칸 깊이까지 파주세요. 뒤에 멈춘 화면으로 몇 칸 깊이로 팠는지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작업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블록 위에 공기방울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건 어딘가가 외부에 연결되어 수위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번처럼 위쪽에만 공기방울이 생겼다면 천장 주변에 뚫린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다른 형태의 공기방울을 해결하는 방법은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양쪽 공간을 모두 파주면 입구를 꾸미기 위한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이제 오른쪽 공간부터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산호정원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바닥을 해저수초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곳곳에 산호와 해초를 심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모양을 정해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도록 하나씩 설치해 주었습니다. 호리호리 물풀과 작은 산호, 굴뚝바위와 잘 자란 해초를 곳곳에 심어줍니다. 이렇게 바닥을 한 칸 판 뒤 유목을 올려주면 물속에 둥둥 떠있는 듯한 유목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파놓은 바닥을 다시 채우고 남은 공간도 마저 꾸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력 발전기입니다. 전기도 생산할 수 있고 물레방아처럼 돌아가서 수족관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키트를 설치한 뒤 A키를 길게 누르면 설치된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면서 위치를 잡아준 뒤 남은 부분도 마저 꾸며주겠습니다. 오케이진과 플로젤에게 부탁해서 수력 발전기를 건설해 줍시다. 그리고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맨 앞칸 양쪽 끝에 무선 송전봉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제 왼쪽 공간을 꾸며보겠습니다. 왼쪽은 분홍색 이끼를 중심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바닥을 분홍색 이끼로 바꿔줍니다. 분홍색 이끼는 꿈섬에서 가져왔는데요. 꿈섬에서 가져올 때는 하나씩 부수는 것보다 코일로 변신한 뒤 교체 모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넓은 범위도 한 번에 빠르게 파밍할 수 있어요. 한쪽 끝에는 분홍이끼 바위도 설치해 주었어요. 바닥을 모두 깔았다면 천장을 멋진 벽돌 가운데로 통일해 줍니다. 생각난 김에 벽도 전부 같은 블록으로 맞추고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 똑같이 칠해 주었습니다. 루브도를 데리러 가는 길에 ним피아를 만났는데요. 포켓몬과 아주 친해지면 이렇게 절친 관계가 됩니다. 다음 DLC에서는 이 관계를 활용해 리본 같은 꾸미기 요소가 추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포켓몬과 미리 친해져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녀오니 수력 발전기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왼쪽 공간을 마저 꾸며보겠습니다.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풀을 자라나게 한 뒤 산호와 수초를 곳곳에 배치해 주었어요. 그런데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 오른쪽 공간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곳은 다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양쪽 공간을 모두 완성했다면 이제 입구를 유리로 덮어주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아이템인데 넓은 공간을 덮을 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유리를 검은색으로 칠하면 안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저는 수족관 특유의 유리의 질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따로 색을 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이제 기념품과 음료를 판매하는 가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통로 정면을 입구 너비에 맞춰 4칸만큼 파줍니다. 그 다음 안쪽 공간을 가로로 10칸, 세로로 5칸, 높이 3칸으로 넓혀주세요. 옆쪽 벽면은 유리로 바꿔서 가게 안에서도 산호수조가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유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쪽 벽도 전부 부숴줍니다. 바닥은 포켓몬센터 벽 테두리로 교체할 건데요. 흰색으로 칠해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벽과 천장은 앞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멋진 벽돌 가운데로 통일해 주겠습니다. 유리를 설치해 산호수조가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가게의 틀은 완성되었습니다. 기념품과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가게를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구석에는 숍 냉장 케이스를 설치해줍니다. 숍 냉장 케이스를 2개 설치하고 옆에는 숍 쇼케이스도 놓아주었어요. 다만 뒤에서 배치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만드실 분은 완성된 모습까지 확인한 뒤 만들어주세요. 통로와 가게 바닥의 색상을 인테리어의 메인 컬러로 활용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루브도의 3번째 파란색과 흰색을 메인 컬러로 정하고 가게에서 사용할 가구들을 같은 색으로 칠해주었습니다. 먼저 돌출 간판과 카운터 테이블을 칠해줬어요. 돌출 간판은 가게 입구에 달아주고 아까 설치해둔 가구들도 같은 색으로 칠해주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도 미리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일해줬습니다. 카운터 테이블은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해주고 숍 냉장 케이스만 다시 설치해줬어요. 벽에는 숍 장식 선반과 벽걸이 식물을 걸어주었습니다. 포켓몬들이 앉을 수 있는 가구로는 마린 테이블과 마린 의자를 사용해볼게요. 마린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조개와 바다 유리 조각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테이블을 보니 생각나서 벽에는 조개 램프도 달아주었습니다. 해저마을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고 가게에 포인트를 주기도 좋은 것 같아요. 카운터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과 노트를 올려주었습니다. 일반 계산대보다 오히려 이 조합이 더 계산대처럼 보이고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마린 테이블 위에는 소다와 빙수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은 다양한 포스터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포스터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렬로 맞추기보다는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아기자기한 느낌을 살려줬어요. 입구의 간판과 테이블에 믹서기를 추가해줬어요. 냉장 쇼케이스를 2개 놓는 것보다 하나를 빼고 숍 진열대를 배치하는 편이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냉장 쇼케이스 하나를 빼고 숍 진열대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물론 새로 추가한 진열대도 가게의 메인 컬러에 맞게 칠해줍니다. 냉장 쇼케이스 위에는 코사노 조명을 하나 올려주었어요. 그 옆에는 다른 장식도 하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입구 쪽에 숍 쇼케이스로 옮겨주고 태블릿과 노트의 위치도 다시 조정해줍니다. 벽에는 장식을 추가로 달아주고요. 테이블 위 비어있는 자리에는 세잎사기 화분을 놓아줄게요. 벽걸이 식물 아래에는 무선 송전봉을 설치해 전기가 통하도록 해줍니다. 무선 송전봉이 보이는 게 신경 쓰인다면 취향에 따라 바닥에 붙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아이템인 큰 튜브와 튜브를 배치해서 바닥과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주었습니다. 튜브에 맞춰서 벽 장식을 하나 빼고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숍 쇼케이스 위에는 포스터도 하나 추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설치하고 냉장 숍 쇼케이스 위에는 다이브볼 장식을 올려줍니다. 바닥에 러그까지 깔아주면 기념품 가게가 완성됩니다.
저는 완성한 뒤 수조 내부도 조금 수정해줬어요. 어떤가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완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 취향에 맞게 꾸며보시고 완성된 모습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용한 아이템과 전체 설치 과정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